바로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사죄와 참회, 거듭남의 삼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 양모호남이면 시무국가라는 성웅 이순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호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현대사를 한 줄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국난의 위기에서 고비고비마다 광주가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저희 민주통합당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 져서는 안 될 선거, 이 선거를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그 많은 여러 같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광주 시민의 그 뜻을 받지 못하고 정권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잘못이 없습니다. 몽땅 우리 민주통합당 하나하나의 모두의 잘못이라고 이 자리에서 통렬히 반성합니다. 석고대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분고 쇄신,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위대한 광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주셨고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주통합당,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참회의 심정을 담아서 반성과 사죄의 삼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배 1배 2배 1배 3배 텔레비전에 앞에 있고 그래서 심하실 수가 있을까 해서 본 원고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쁜 시간에 나와주신 지역 내 유지 선배, 그리고 사회단체 단,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나와주셔서 더 말할 나위 없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아침 저희는 일찍 광주에 내려와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모두가 희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광주 민주혁명한테 사죄와 참회의 삼배를 올렸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희는 광주, 전남, 시도민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성원을 받고도 정권 교체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얼굴을 줄 수가 없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게 부족한 저희 탓입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 광주의 민주혁명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왔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광주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사직생의 각오로 다시 태어나서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60년 정통 야당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체 기득권이나 정치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사직생의 비전한 각오로 헌신하겠습니다. 혁신을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 수준의 혁신으로 100년 본래에다보는 전국정당,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오늘은 회초리 맞으러 온 날입니다. 따끔하게 회초리로 때려주십시오. 쓴소리 해주십시오. 그 어떤 말씀이라도 얇게 듣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광주 전남 지도민들과 여러 원로 지도자, 시민사회 관계자, 당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첫 번 방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몇십 년 만에 고향을 찾는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열차를 타고 광주에서 내렸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맨 첫 번째 딱 올라갔죠. 단상에 올라가시는데 한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단상 자체가 흔들흔들했습니다. 올라가셔서 제 일성이 여러분의 김대중이가, 이 김대중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제 일성을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도 오셨고 따라온 사람도 오셨고 거기 100만 인파가 전부 한순간에 다 울었어. 저는 그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로 되는 대통합의 정신이었고, 그 대통합의 정신은 승리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에 의해서, 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눈물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구나 하는 현장을 남았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열리면서 하나가 되는 순간 평생을 통해서 정치 인생에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저는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 와서 보니까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된 이유 중에 딱 앞에 어머니의 산라는 말을 들을 때 바로 어머니 같은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여러분이 광주 정신을 잊을 수 없고, 광주에 의해서 태어났고, 광주에 의해서 자랐고, 오늘 광주에서 오늘날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만들어주신 분도 여러분이고, 앞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실 분도 여러분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기분으로 아껴서 키워서 내보냈던 바로 그런 힘으로 너희들 이건 못하냐, 이건 잘못됐다, 그러나 힘내라라는 말씀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뛰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기필코 정권 개최를 선도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오직 여러분만 바라보고, 국민만 바라보고 그 속으로 뚜벅뚜벅 호시무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비상대책위원님들께서는 혁신을 해서 민주당을 살린다는 그 뜻으로, 이번에 안 살리면 민주당은 끝이 납니다. 입자 간부는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공천을 혁신적으로 해서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을 우선적으로 중요시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오래 했거나 권리당원을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그 대통령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서로 똘똘 뭉치게 마음을 합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그것이 조금 허술한 감이 있었지 않냐. 전부 나서서 똘똘 뭉쳐서 해도 이게 그때 당시는 질까 이길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뭐라고 나중에서 나오셔서 당선이 되셨다는 거,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를 하고 서로 간에 똘똘 뭉치는 그런 것을 뭉치지 못했다는 거. 또 두 번째는 제가 1962년 작년 초에 중앙에서 오셔가지고 광주 식당 공무원들
이렇게 우리 모아놓고 간담을 했어요. 뭐 거짓할 거 없냐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겠습니다. 왜 항상 한나라 당보다 그 먼저 공천을 못 해가지고 꼭 늦게 이 사람 하냐 저 사람 하냐 하고 늦게 출발을 하냐 선거운동을.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좀 해서 미리미리 해라. 이번에도 좀 늦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그러죠. 모든 것이 공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늦게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바일인가 뭔가 이것이 시작해서부터 이제 우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당원이 오랜 동안 당원의 그 의견을 전혀 안 듣는다는 게 이게 또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모바일 투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민주당 내에 사람을 바깥 사람이 그렇게 잘 아냐?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역사는 바꾸지 않고 다른 건 싹 바꾼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체 비상의원들이 정말 제가 평소 존경하고 개혁적인 성격 또 새 사람을 이렇게 해서 참 기대를 합니다만은 사람만 바꿔지고 뭐만 바꿔지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안에 뭐 공천의 관계를 한다거나 규약을 바꿔야 될 것을 바꾸시고 또 제도도 바꿀 거 바꾸고 이 모든 것이 바꿔야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요 다 그걸 압니다. 아이고 108만 표가 어떻게 뒤집어 찍었어? 108만 표를 쳤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남편을 쳤더라도 그것이 부정이 개입되고 부정의 소지가 있고 부정의 계획이 있었다면 이것이 부정선거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꼭 여대목에서 박수를 한번 치고서만은 가슴이 뜨겁지 못한 양반들도 그렇게 심어야지. 개표 방송 조작과 직결된 전자 개표기 의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가들도 1, 2%는 조절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수검표를 안 하니까 묶음 단위에 그것이 거기서 박씨 묶음에 문씨가 들어가서 이거 잘못됐다고 그 기계가 낡아서 그럴 수 있다. 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많고 싹 쓸고 그 정신 전통한 설리대 이제는 골격을 잡아서 대들보를 확실하게 세워졌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당비에서 58년 때부터 4.5 혁명을 주도했고 그 3.5 대표시다와 민주당에 한 번도 변화 없이 지조를 지키면서 저는 일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역사에 산 적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른 말 일절에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우리상 대표님이 설신성의한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전국적인 수권 청장으로서 그야말로 한나라당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면 시시비피에 비판을 하시고 원내에서 정말로 선명성 있는 정책 대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언론 환경입니다. 작년 여기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공영방송과 일부의 그 신문, 국민일보, 부산일보 언론 사태가 났을 때 민주당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특히 말하면 한겨레 경향의 어떤 공정보도를 해왔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신문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스탠스였느냐. 어떻게 보면 내일신문이라는 것도 이번에 언론 보도를 봐보면 결국 그렇게 좀 이렇게 이쪽에 진보적인 부분이 좀 미약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많이 계시잖아요. 언론인 출신도 많이 있고 민주당 내에 그런 분들이 언론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공정보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싸움을 하고 선거를 하고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도의 기능들이 되살아나지 않는가.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 문제는 당에다가 우리가 질책하려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정확성이 없는, 정확한 근거나 증거가 없는 어떠한 설만을 가지고 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들고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민주당 그나마 우세사입니다. 큰 우세사입니다. 이미 당에가 누구는 선거를 다 해버린 상황인데 조금 근거도 없이 이것을 들고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 사회단체의 몫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정확한 것을 만들어냈을 때에 당에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당에다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똑 묻혀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건 그렇고요. 선거 이제 소위고 외양간 고치는 게 있지 선거 패배 후에 뭐 이런 말처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제 생각은 우리 민주당에서 이번에 기득권을 안 내려놓지 않았었고 개파에 연연했었고 부분 민주당 세력 나이 드신 분들을 전부 몰아냈었고 새누리당에서는 그분들을 다 받아들였고 그런 것도 큰 이슈가 됩니다. 패배에. 어쨌든지 민주당은 친노 세력이니 친손 세력이니 이런 개파 정치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남당이니 호남당이니 이러한 말도 없어야 합니다. 사실은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몇 분은 나와야 되고요. 영남에서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이 고루 발전이 됩니다. 근데 야당 도시락 해가지고 그냥 호남은 전체 의석이 다 민주당이고 영남은 전부가 다 새누리당이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조그만 당내에서 개파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정치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 보면은 영남 선거인 수가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 호남의 4배입니다.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호남 출신들은 앞으로 대통령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첫째는 우리 당의 개파 정치를 없애고 두 번째는 지역적인 정치인들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이 지역 참여도 지역적인 것도 영남당이나 호남당이나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국가 안보를 그렇게 소홀히 하는 NLL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정당에 어떻게 국가의 저기를 맡기겠냐고 봤더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놓고 귀순 그 장면이 왔을 때 정말로 그거는 아주 우리 민주당에서 공격할 만한 아주 호재였고 또 선관위에서 국정원 직원을 그렇게 선관위에서 고발하고 경찰이 가서 문을 열 때 제가 다른 신문에 읽어보니까 그 찰나에 북한은 이미 미사일인가 로켓을 쏘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뭐 그들이 포기했다는 이런 국가 안보의 가장 첩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가 안위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사명이 정보 국정원인데 그렇게 그것들이 정말로 이 나라의 그 안위는 고사하고 선거에 개입한 그런 굉장한 사건에 대해서도 어째서 강하게 이렇게 좀 공격을 못하는가.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 보좌관들 다 전부 어째 생각하면 국가에 건물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 뭐 개인의 소속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 각각 한 그래도 3여 명씩은 이번 선거에 각 곳에서 가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서 알 수 있는 한 전부 다 정말 조사해 오라는 데도 그렇게 불가동을 하지 않았지 않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가 있었습니다. 패배했다고 현충원에 가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된 5.18 영웅들한테 가고 봉화마을에 가고 새를 과시한 것 같이 그렇게 댕기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앞으로 우리 비상위원회에서 또 망월동을 오고 내일 또 봉화마을을 간다 해서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 또 거기를 하실까? 어담하고 광주 망월동은 또 오실까?
진 사람은 졌다고 하고 여기는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 민주당을 바라보실까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은 또 오신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약들 안철수 교수하고 함께했던 공약 정치 쇄신안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비록 졌지만 앞으로 민주당의 재건을 위해서는 정말로 모든 특권층 내려놓기 또 국민이 바라는 원정수 문제 또 지방자치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배제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는 졌지만 우리가 그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어김없이 실천하면서 48%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를 받았던 그래도 정당인데 60년의 정당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우리는 60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우리가 내걸었던 슬로건을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먼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51%의 가정으로 당선되는 박근혜 당선자를 향해서 자기가 공약을 내세웠지만은 지키기보다는 빈공짜를 하고 있는 거기에서 계속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줘야 우리 민주당이 다음에 살아나지. 지금 큰절오고 망월동 가고 봉화마을 가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살아나겠냐. 저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당대표 한 분이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쇄신되고 민주당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기득권들,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앞에서 좋으신 분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국민 앞으로 진심으로 한 발, 두 발 정말 진심을 가지고 다가서면은 또 이런 사태에 많은 지금도 우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오신 분들이 뭐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하지 않겠지만은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수권정당 민주통합당을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략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저는 서민 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민주당은 서민당이다, 서민을 위한 당이다 하는 것을 강력히 강조를 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민주당에다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세계 경제기구 공항이 오고 미국에 공항이 왔을 때 뉴딜 정책, 뉴 프리덤 스퀘어 딜, 뉴딜 정책을 실시했을 때 테네시강 큰 강을 막을 때 미국이 기계가 없어서 삽으로 막았습니까? 전국의 실업자를 동원해가지고 삽으로 막고 들것으로 막았습니다. 이거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지 기계가 없어서 손으로 막았어요. 이걸 4대강 사업하고 대리를 해서 선거운동에 가차없도 활동을 하고 제가 정보를 몇 번 줘도 활동을 안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적어도 광주에 두 후보가 공약했던 사업 이것만은 좀 실현이 되도록 이건 민주당이 좀 지켜주셔야 저희들이 그래도 위로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그런 삼명야당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게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싸워야 됩니다. 야당이 안 싸우고 뭘 하겠습니까? 50대 이상이 정평방송을 시청하시다 보니까는 세대교육 돼버렸어요. 어디에? 정평방송에. 앞으로 민주당은 정평방송을 대체하고 정평방송에 대해서 미흡하게 취급하시면은 반드시 어떠한 선거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30대 김대중 대통령 만나서 정치 시작했고 그날 이후에 가장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도 이렇게 가슴이 물렁물렁하고 벌렁벌렁할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초심으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번 한 번에 어떤 고언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다 당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하는 절절한 말씀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첫날
우리 비대위가 출범한 지 어제 출범했고 어제는 경청을 하셨고 오늘 두 번째 날인데 광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듣고 틀림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구구절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대선 평가에 관련해서 또 지난번 총선과 관련해서 폐인이 무엇이었다라고 아주 아프게 지적하신 대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감하는 댓도 많았습니다. 또 이런 방향으로 국회 관행 바꿔라, 정당 바꿔라, 특히 민주당 이런 거 바꿔라, 특히 공천제도 좀 바꿔라,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직책관이 되셨고, 또 좋은 정책 의원도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만이 가담한 소위 투개표에 관한 컴퓨터 조작과 관련한 부정선거 시비 개표에 관한 예 말씀, 그것도 잘 수렴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우리 내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절차들을 대선평가위원회나 정치혁신위원회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걸러서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뽑힌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그거에 대답을 드리는 그런 일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반드시 황벌평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60년의 전통만 빼고 나머지를 바꾸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에 새로 맞는 지도부가 온갖 힘을 다해서 그 다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초심을 일깨워 주시고 회초리를 따갑게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광주 시민 그리고 전라도민의 합쳐진 함성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